학창 시절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인정받고 성과를 내면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같은 행동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요? 오히려 드러낼수록 멀어지는 사람들, 뒤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재물을 숨기고 재주를 감추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라. 작은 성공조차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왜일까요? 성공을 과시하는 순간 인간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요 라며 손뼉을 치지만 속으로는 잘 돼서 좋겠다. 근데 나는 보지.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 이것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중에 망하면 보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남이 성공하면 불편해하고 남이 실패하면 안도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이어진 본능입니다. 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 남이 가지면 내가 잃는 구조였기에 성공을 경계하고 견지하는 감정이 유전자에 새겨졌습니다. 현대는 다르지만 본능은 여전히 옛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약용의 비극적 깨달음. 젊은 정약용은 천재였습니다. 36살에 이미 정육품 벼슬에 올라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정조 28년, 무거운 돌을 수십 명이 끌던 시대에 기계의 힘을 빌려 공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조정회의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계의 공을 내세우며 주변의 인정을 바랬습니다. 그 순간 다른 관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시기했습니다. 저 젊은 것이 건방지구나. 어디 두고 보자. 정조가 살아계실 때는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돌아가시자 쌓인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형 정약종은 참수당하고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가고 정약용 자신은 강진으로 보내졌습니다. 평생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유배지에서 깨달은 진리. 강진에서 정약용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너무 드러냈구나. 내가 너무 자랑했구나. 내가 너무 똑똑한 척했구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재주가 있어도 감추고 성과가 있어도 낮추며 성공했어도 겸손하게 행동하라. 세상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그럽지 않다. 남의 성공을 보면 시기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이것을 거스르지 말고 이해하고 대비하라. 성공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것이 바로 동의불화 상태입니다. 현대판 정약용의 실수. 71세 박씨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어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해지고 뒤에서는 자랑이 대단하네.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니면서 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좋은 일을 나눈 건데 왜 저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였구나.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만들었구나. 특히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 갑자기 앞서 나가면 참기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재벌의 성공은 부러워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요. 젊을 때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해 노후에도 탄탄하게 자리 잡은 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사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때를 잘 만났나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으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를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배울 점이 많아요. 만약 제가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라고 자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엔 감탄했겠지만 곧 시기했을 겁니다. 성공을 드러내는 순간 균열이 시작됩니다. 성공을 감추는 것이 진정한 장수와 번영의 비결입니다. 임금 앞에서 현명한 척하는 신하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군주보다 잘나 보이는 순간 의심받고 제거됩니다. 정약용의 동료와 최재공은 이 진리를 완벽히 실천했습니다. 정조 앞에서도 모든 공을 왕의 덕으로 돌렸죠. 신이 뭘 했다는 겁니까? 전하의 빚 덕분입니다. 최재공은 살아남아 권력 최정상에 섰습니다. 젊은 정약용은 화성혁신을 자랑하며 무너졌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지에서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자산어보, 바다생물 155종 최초 체계적 기록, 조선 지식인도 꿈꾸지 못한 업적,
하지만 정약전은 이를 입 밖에 떠내지 않았습니다. 육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한 줄은 이렇습니다. 할 일 없어 물고기 관찰하며 시간 보냅니다. 부족한 점 많아 부끄럽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자산어보 발견 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작을 쓰시면서 왜 숨기셨습니까? 그때 정약전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이도 아닌데 뭐하러 그럽니까? 노자 도덕경은 자연의 냉혹한 법칙을 말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약한 것은 남는다. 높은 것은 깎이고 낮은 것은 채워진다. 성공을 과시하면 우뚝 솟아있는 바위처럼 추락합니다. 겸손하게 낮추면 깊은 계곡처럼 물이 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 김 씨의 손자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김 씨는 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자도 이제 벌써 성인이 됐고 대학생이네요. 주변에서 어느 대학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 씨는 그냥 지방대 들어갔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의대 사실이 알려졌을 때, 소리 없는 소문으로 알려졌을 때 주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이 김씨, 손자 의대 갔는데 왜 얘기 안 했어? 라며 동네방네 김씨 손자 의대 합격했다고 주변에서 더 크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김씨의 겸손이야말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우리 손자 의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했다면 겉으로는 축하 인사, 속으로는 불편함이 쌓였겠죠. 진정한 실력자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빈 깡통은 불안해서 울려대죠.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500여 권의 불멸 저작을 남겼지만 내가 이걸 썼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성공도 똑같습니다.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품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드러난 성공은 순간의 환호를 얻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숨겨진 덕은 오랫동안 빛을 발합니다. 성공을 자랑하면 잠깐 기분이 좋지만 금방 시들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질투도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는 그는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둘째 형 정작종은 천주교 신앙으로 순교했습니다. 관원 문초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 고백, 결국 참수형을 받았죠. 정약용은 형의 죽음을 보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신념은 소중하다. 하지만 드러내는 방식도 생명줄이다. 목숨 걸 만한 절대 가치가 아니라면 굳이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재산이 들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흔히 동네 쉼터에만 가도 우리는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재산을 정말 많이 일구었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했냐고 물으면 조금씩 모았어요. 운도 좋았죠. 라고 답합니다. 사실 30년 철저한 계획과 투자 결과였지만 입 밖엔 안 냈습니다. 자랑하면 친구들 자책할 걸 알았으니까요. 박 씨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편안한 인연이었습니다. 군자는 때를 기다립니다. 성공했다고 당장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빛납니다. 정약용도 유배 풀려난 후에 서울 대신 고향에 머물렀습니다. 왜 벼슬길 안 오르세요? 라는 물음에 허명은 무의미합니다. 학문과 제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속마음은 달랐겠죠. 억울함을 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정약용은 500권을 썼지만 내 업적 한마디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쓰셨나요? 할 일 없어서 시간 보낸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자식들 얘기를 두루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에 모두 성공한 70대 김 씨는 입이 무겁습니다. 큰아들 대기업 임원, 둘째 딸 의사, 막내 아들 변호사.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제분들 뭐하고 살아요? 김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회사 다녀요. 병원 다녀요. 사무실 다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랑처럼 늘어놓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답합니다. 나중에 우연히 알았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다들 훌륭하게 키우셨나요? 엘리베이터만 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 집의 아들, 딸들이 다 임원, 의사, 변호사입니다. 이때에도 김 씨는 그저 수줍게 끄덕이기만 합니다.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야 존경받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대성공으로 수십억 재산이 있는 박 씨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10년 된 중고차를 타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지긋이 평범한 은퇴자로 알았습니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 수억 기부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 선생님, 그렇게 성공하시고 좋은 일 하셨다면서요? 와, 진짜 몰랐습니다. 대단하셔요. 존경이 배가 됐습니다. 과시는 순간 화려하지만 금세 잊힙니다. 겸손은 200년 후에도 빛납니다. 정약용은 업적 감추고 1000년 남았습니다. 만약 박 씨가 큰 집, 비싼 차로 과시했다면 돈 많긴 한데 자랑 심하네로 끝났겠죠. 정약용은 말년 손자들에게 못 박았습니다. 성과 절반만 말하고 절반 침묵하라. 돈 많아도 검소하되 살아라. 이 가르침이 후손들을 대대로 학자로 남겼습니다. 자랑 대신 실력, 과시 대신 겸손으로.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 다산초당 작은 집에 머물러 화려함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감동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대가시면서 검소하시네. 진짜 대학자구나. 만약 크고 화려한 집을 지었다면 유배온 주제에 허세 부리고 잘난 척하는 거야? 라며 비난당했을 겁니다. 이처럼 정약용 주변엔 제자, 학자,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마지막 시에도 자랑이 없습니다. 평생 부족했고 이루지 못한 게 많다. 최선 다했을 뿐이다. 정약용이 다다른 바로 이경지입니다. 젊은 정약용은 제주과시로 크게 화를 입었지만 훗날 유배 후 감춤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작은 성공부터 침묵 연습 시작하세요.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 실천하는 당신은 반드시 훗날에도 빛날 겁니다. 댓글에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그 덕담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가 복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